안녕하세요, 주간노바의 쭈바입니다. 요즘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한창인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던 작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관중을 수용하며 그 열기가 더욱 뜨거운 상태죠. 슈퍼스타들의 무대라고 해도 될 만큼 선수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플레이오프는 NBA를 즐기는 팬들에겐 1년 중 가장 즐거운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무대에서 가해지는 압박을 이겨내는 팀만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고, 이 우승을 위해 필요한 슈퍼스타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 간혹 엽기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NBA로 통합된 1950년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이후 가장 깨지지 않을 플레이오프 기록 1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은 우리 날짜를 기준으로 두고 순서는 제가 참고한 사이트에서 기재한 순서대로 진행할 텐데요. 정말 재밌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스틸입니다. 우리 날짜 기준 1999년 5월 14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올랜도 매직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 알렌 아이버슨이 무려 10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해당 부분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두 자릿수 스틸을 기록한 선수는 아이버슨이 유일하며, 이 기록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이 기록을 넘볼 수 있던 선수는 2018년 당시 마이애미 히트 소속으로 7개의 스틸을 기록했던 조시 리차드슨입니다. 유일한 두 자릿수 스틸 기록이기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다 실책입니다. 제임스 하든은 2015년 5월 28일 토요타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로켓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15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에서 무려 12개의 실책을 범하며 10개를 기록한 7명의 공동 선두들을 제치고 이 부분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작년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른 루카 돈치치에 의해 따라잡힐 뻔하기도 했죠. 볼을 오래 소유하는 선수인 만큼 실책도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이 기록은 스틸 기록보단 더 빠른 시일 내에 깨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최다 공격 리바운드 기록입니다. 1977년 4월 22일 워싱턴 블리츠, 현 워싱턴 위저즈와 휴스턴 로켓츠의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2차전 경기에서 모제스 말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요. 해당 시즌 평균 5.3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던 말로는 21개의 정규리그 최다 공격 리바운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쿼터 최다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1839개의 어시스트로 역대 3위에 올라있는 존 스탁턴은 1994년 5월 6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4쿼터에만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 부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스탁턴은 총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현역 선수 중 한 쿼터에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건 얼마 전 유타와 멤피스의 2차전 4쿼터에서 마이크 코니가 기록한 8개인 만큼 이 기록은 깨지려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스탁턴은 쿼터가 아닌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기준으로도 최다 어시스트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새삼 매직 존슨과 스탁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네요. 다음은 하프타임 동안 가장 많은 자유투를 시도한 선수입니다. 하프타임은 1, 2쿼터를 합친 전반과 3, 4쿼터를 합친 후반으로 볼 수 있고, 2015년 5월 11일 LA 클리퍼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2라운드 4차전에서 디안드레 조던이 던진 28개의 자유투가 이 부분 최다 기록입니다. 조던은 당시 10개의 자유투만을 성공시켰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무려 34개의 자유투를 던지며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 시리즈 최다 평균 득점 기록입니다. 더 로고 제리 웨스트는 1965년 서부 디비전 결승에서 볼티모어 블리츠를 상대로 6경기 동안 평균 46.3득점을 기록하며 해당 부분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는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29.13점으로 역대 3위에 올라있기도 한데요. 저는 1위 기록보다 2위부터 5위까지의 이름을 올린 이분이 더 대단해 보이네요. 참고로 조던은 무려 5번이나 한 시리즈에서 평균 40점을 넘겼습니다. 1993년 파이널의 조던 이후 시리즈 평균 40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봐선 웨스트의 이 기록은 정말 깨지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단일 경기 50득점 이상 기록입니다. 총 28명의 선수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에서 50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마이클 조던은 무려 8번이나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노반 미첼과 자말 머레이가 이 부분 공동 4위에 있는데요. 재밌는 건 두 선수는 작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NBA 역사상 최고의 쇼다운을 펼치며 이 기록을 세웠죠. 중압감이 커지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50점을 기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현역 선수를 기준으로 단 7명에게만 허용된 구간인 만큼 조던이 세운 8번의 기록이 깨지는 건 정말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단일 경기 최다 자유투 성공 개수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레전드 포인트가드 밥 쿠지는 1953년 3월 22일 동부 디비전 준결승 2차전 시라큐즈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32개의 자유투를 던져 30개를 성공시켜 이 부분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무려 68년 동안 깨지고 있지 않으며 정규 시즌을 포함하더라도 쿠지의 기록을 넘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 정도의 자유투를 허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성공시키는 것도 힘들기에 이 기록은 정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프타임 최다 득점입니다. 1987년 5월 11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4차전, 골든스테이트의 슬리피 플로이드는 후반에만 39점을 넣으며 이 부분 역대 1위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플로이드는 총 51점을 넣었고 4쿼터에만 무려 29점을 넣었는데요. 이 29점 기록도 플레이오프 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에 해당됩니다. 케빈 듀란트가 2019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LA 클리퍼스와의 6차전에서 전반에만 38점을 넣은 기록이 2위인데요. 이 플로이드의 기록이 대단하지만 이 기록은 앞서 언급한 다른 기록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쉬워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은 최장시간 출전입니다. 1953년 3월 22일 시라큐즈 내셔널스의 레드로차와 폴 세이무어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동부 디비전 준결승에서 4차 연장까지 가는 대열투에서 무려 67분을 출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보스턴이 111대 105로 승리했고 보스턴 소속 바쿠지도 66분을 소화하며 해당 부분 3위에 올랐고 5위에 있는 에드 맥컬레이 역시 당시 보스턴 소속의 선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쿠지의 최다 자유투 성공 경기도 바로 이 경기였고 2019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덴버와 포틀랜드의 경기가 4차 연장까지 진행되며 니콜라 요키치는 64분 58초 동안 코트를 누볐죠. 무려 66년이 지나서야 비슷한 기록이 나온 만큼 이 기록도 굉장히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1985-86 시즌 67승 15패로 정규리그와 파이널 우승을 모두 차지한 보스턴 셀틱스는 3년 연속 시즌 MVP를 수상한 레리 버드를 앞세운 당대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단 이들은 1986년 4월 21일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 치른 홈경기에서 2년차 스윙맨 마이클 조던에게 그야말로 영혼까지 털리고 말았죠. 조던은 이 경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63득점을 올리며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록 경기는 보스턴이 승리했지만 이날의 MVP는 조던이었으며 이 기록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농구가 강세이며 대량 득점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도노반 미첼이 역대 3위 기록을 세운 만큼 이 기록은 예상보다 빨리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다 자유투 시도입니다. 1999-2000 시즌 MVP를 차지한 LA 레이커스의 샤킬 오닐은 NBA 역사상 가장 막기 힘든 선수로 리그를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었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이 선수를 막기 위해 2000년 NBA 파이널 2차전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샤크에게 무려 39개의 자유투를 헌납했고 샤크는 약 46%의 확률로 18개만을 성공시켰죠. 이렇게 막았음에도 결국 레이커스는 우승을 차지했고 샤크는 비록 이 시리즈에서 93개의 자유투 중 단 36개만을 성공시키며 성공률 38.7%라는 저조한 기록을 세웠지만 평균 38득점, 16.7리바운드, 2.7블락, 야투율 61.1%를 기록하며 생애 첫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를 수상했습니다. 이 기록은 고의로 파울을 범하지 않는 이상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다 리바운드 기록입니다. 1967년 4월 6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동부 디비전 파이널 3차전에서 윌트 체인벌린은 무려 4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요. 단언컨대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1984년 이후 최다 리바운드 기록은 비스맥 비욘보와 드와이트 하워드, 하킴 올라주원이 세운 26리바운드인데요. 고대 개수 두 분의 저 기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원히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기록이네요. 다음은 플레이오프 누적 출전 시간 기록입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NBA 역사상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서 1만 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입니다. 총 263번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 르브론의 기록이 위대한 이유는 꾸준한 플레이오프 진출이야말로 이 선수가 얼마나 꾸준한 기량을 유지하며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꾸준함의 대명사 팀덩컨보다도 높은 이 기록은 아마 르브론이 은퇴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르브론 본인의 기록은 본인이 커리어를 이어나갈수록 계속 신기록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망의 1위는 플레이오프 누적 득점 기록입니다. 불멸의 기록일 것 같던 마이클 조던의 해당 부분 기록은 2017년 5월 26일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에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소속이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넘어섰고 현재 르브론은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누적 득점 7000점을 넘긴 선수이자 2위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플레이오프 누적 출전 시간처럼 이 기록도
르브론이 경기에 나서서 득점을 올릴 때마다 신기록이 될 것이며 8,000점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오프 누적 득점 기록이 해당 매체가 뽑은 플레이오프 기록 중 가장 깨지지 않을 기록 1위에 올랐네요. 지금까지 가장 깨지지 않을 플레이오프 기록 1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록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번 플레이오프도 역대로 뽑을 만큼 재밌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을 보면서 NBA 플레이오프를 즐긴다면 그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